한반도와 저 너머 만주벌판에 철기라는 새로운 힘을 손에 쥔 나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운명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건 바로 이겁니다. 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네, 바로 이거예요. 이 질문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죠.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연맹왕국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힘센 족장들이 각자 자기 구역을 다스리는 군장국가가 있었거든요. 이 둘은 과연 어떤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왕을 가졌던 나라들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북방의 두 강자, 부여와 고구려입니다. 물론 이때 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강한 권력의 절대군주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나라를 이끌어가는 확실한 중심, 즉 왕이 있었다는 거죠. 부여라는 나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만주의 넓은 평원, 그리고 그 위를 힘차게 달리는 말들. 부여는 바로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농사도 짓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찐 전문 분야는 바로 말을 기르는 거였습니다. 아마 부여 사람들의 심장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뛰었을 거예요. 근데 고구려는요, 환경이 완전 달랐어요. 험하고 거친 산악지대. 당연히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겠죠.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바로 힘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면서 성장한 말 그대로 싸움으로 큰 나라. 이게 바로 고구려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부여는 사출도라고 해서 왕이랑 4명의 족장이 함께 다스렸고 고구려는 제가회의라는 족장회의의 힘이 아주 막강했어요.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반대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법률이에요. 저기 보세요. 도둑질하면 12배로 갚아라. 일책일법. 이 법이 두 나라에 똑같이 있었다는 거. 이거야말로 두 나라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정말 흥미롭죠? 고구려의 결혼 풍습은 진짜 독특했어요. 서옥제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대릴사위 제도예요. 신랑이 신부 집 뒤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는 애들이 다 클 때까지 거기 살면서 처가 일을 도와주는 거죠. 결혼할 때 돈 대신 몸으로,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퉁쳤던 셈인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고구려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귀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북쪽의 다른 나라들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왕이 없었던 나라들, 바로 옥저와 동해입니다. 아니, 이 나라들은 왜 왕을 갖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지리적 위치 때문이에요. 지리적으로 성장이 좀 막혀 있었고 결정타는 바로 위에 있던 고구려가 엄청나게 압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을 중심으로 힘을 키울 기회조차 잡기 어려웠던 거죠. 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둘 다 왕 없이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다스렸죠. 하지만 각자 잘하는 건 달랐어요. 옥저는 땅이 좋고 해산물이 풍부해서 이걸 고구려의 곡물로 바쳐야 했고요. 동해는 단궁이라는 활이랑 과하마라는 조랑말 같은 특산품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동해의 책화라는 풍습 좀 보세요. 다른 부족 땅에 함부로 들어가면 소나 말로 물어내야 했다니 자기들 구역에 대한 개념이 아주 확실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별표 5개. 이건 진짜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아까 본 고구려의 서옥제랑 여기 옥저의 민며느리제, 이 두 개를 헷갈리게 섞어놓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고구려는 신랑이 노동력으로 때웠고 옥저는 신랑 집에서 어린 신부를 데려오면서 돈을 줬다는 거. 노동력이냐 돈이냐 완전히 반대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북쪽 얘기를 실컷 했으니까 이제 지도를 따라 남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한 이 셋을 합쳐서 부르는 삼한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북쪽 나라들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아주 독특한 설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권력의 분리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이 시대에 벌써 삼한은 정치를 하는 리더랑 종교를 담당하는 리더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재정분리 사회라고 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과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재정분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소도라는 곳입니다. 여긴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신성한 구역, 일종의 성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나라에서 큰 죄를 지은 범죄자가 이 소도로 도망치면요, 정치 지도자가 군대를 끌고 와도 함부로 잡아가질 못했어요.
완전 치외법권 지역이었던 거죠. 권력이 확실히 나뉘어 있었다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종교 리더는 천군이라고 불렀고요. 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장소가 바로 소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를 했던 족장들은 그 세력 크기에 따라서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렀던 거고요. 간단하죠? 근데 말이죠. 이 사만 중에서도 유독 독보적인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엄청난 자원을 가진 나라. 그야말로 넘버원 수출 강국이었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변한입니다. 변한의 비밀병기는 뭐였을까요? 바로 철이었어요. 이 시대의 철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반도체 같은 최고의 전략 자산이었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다들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죠. 변한 사람들은 이 철을 정말 다양하게 썼어요. 무기를 만드는 건 기본이고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서 돈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때 무덤에 같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철이 어디로 갔느냐? 북으로는 낭낭, 바다 건너서는 외, 즉 일본까지 수출되면서 고대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 그야말로 무역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쪽 나라부터 남쪽 나라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죠? 이제부터는 깜짝 퀴즈 타임. 제가 설명한 내용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들 도전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축제, 바로 제천 행사입니다. 부여는 12월에 영고, 고구려는 10월에 동맹, 동해도 같은 10월에 무천이 있었죠. 이게 막 섞이면 헷갈리거든요. 자, 여기 꿀팁 나갑니다. 앞 글자만 따서 부영, 고동, 동무. 어때요? 입에 착 붙죠?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아까 제가 시험에 꼭 나온다고 강조했던 그 결혼 풍습. 노동력이 아니라 돈으로 신부를 맞이했던 그 독특한 풍습. 어느 나라 이야기였죠? 네, 정답은 바로 옥저의 민며느리제입니다. 맞추셨나요? 신랑이 몸으로 때우던 고구려의 서옥제랑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를 훔치면 12배로 갚아라. 이 무시무시한 법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북쪽의 두 라이벌 국가는 어디랑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부여와 고구려. 맞아요. 맨날 치고받고 싸운 것 같아도 이렇게 똑같은 법을 썼다는 건 그만큼 두 나라가 뿌리 깊은 관계였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왕이 있었든 없었든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수많은 고대 국가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플레이어들 중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요? 바로 이 시대가 그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